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무기 관련 소식,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1987년 중거리 핵전력 협정 이후 폐기되었던 미 육군의 지대지 토마호크 미사일이 33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군용 SM-6 미사일도 육군의 지대지 타격 무기로 배치되게 됐습니다. 최근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미 육군이 해군용 미사일 2종을 표준 장비로 채택해서 오는 2023년부터 실전에 배치한다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현지 시각 11월 8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중거리 화력체계 MR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마호크 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공식 채택했는데요. 미 육군은 육군의 MLRS나 하이마스 시스템을 개량해서 이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 육군이 채택한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군이 운용 중인 BGM-109E 블록 4 버전, 일명 택티컬 토마호크로 불리는 저가형 버전인데요.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고 명중 정밀도도 우수해서 미 육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해군에서 함대공 미사일로 운용하는 SM-6 미사일도 지대지 공격 무기로 채택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마 3.5의 고속으로 비행하며 최대 370k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로 미군은 지난 2016년 퇴역 호위함에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침시키며 SM-6 미사일의 지상 타격 능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기성품인 이들 미사일의 발사 시스템과 캐니스터 등만 개발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다영역 작전 개념을 채택한 뒤에 무서울 정도로 변화하는 미군의 계획 속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트럭에 뒤에서 지금 미사일 같은 게 솟구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구멍이 4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슬라이드 사진에서도 구멍이 4개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냉전시대 때 사용했던 미 육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었습니다. 4발이 장착이 되고 이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는 2500km, 그리고 여기에 핵탄두가 장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즉 INF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5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간에 사용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은 이후에 이 미 육군이 사용하던 토마호크 미사일 전량 다 퇴역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INF 폐기를 선언을 했고 러시아도 같이 폐기를 하기로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없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그에 맞춰서 다영역 작전이라는 작전 개념을 신속하게 내놓고, 그래서 육군의 펀치력을 강화시켜서 아주 길게 장사정화시켜서 이제 미국의 상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열도, 센카쿠 열도,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제 둥사군도, 그리고 내려가서 베트남이나 이런 이제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주변국들, 이렇게 해서 동맹국의 도서 지역 또는 동맹국의 영토, 동맹국에게 또 양해받은 어떤 그 비행장, 이런 곳에 신속하게 수송기를 내리고 여기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대를 내려서 미사일 쏘는 거, 이게 이제 미 지상군의 다영역 작전 개념인데 지상군뿐만 아니고 육해공 다 해요. 그래서 이 지상군의 장거리 펀치, 해병대의 장거리 펀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과거에는 해병대는 해병대 또는 해군이 운송수단 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육해공군 다 섞어서 야, 이번에는 공군 몇 개 들어와, 이번에는 해병대 몇 개 들어와, 그리고 육군도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적의 해군을 막아내는 것은 당연히 미 해군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해군을 막아내는 것을 미 해병대와 미 육군이 한다 이겁니다. 미 해군이 직접 붙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육군이 중국의 남해 구단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제1도련선, 그래서 일본 규슈에서부터 대만,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남중국해, 여기가 제1도련선인데 이 지역 내에서 중국 해군을 완전히 경멸한다. 그런데 경멸하는 수단은 바로 육군과 해병대다. 그 무엇으로? 바로 이런 것들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 육군의 조악 시스템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중국의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전략적 타격
작전을 수행한다. 즉 이제 정권 교체한다 그 말이죠. 그게 미 합참에서 중국을 상대로 작전 개념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폐기됐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한미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베이징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주한미군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베이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냥 중국을 에워싸서 중국을 말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정거리가 긴 이런 장사정화. 그래서 해병대 하이마스에다가 프리즘 미사일 장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하이마스 미사일 발사대에다가 프리즘 미사일도 하지만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SM-6 미사일도 장착을 하는데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지금 택티컬 토마호크라고 그래가지고 저가형 뭐 한 10억에서 18억 정도 하는 저가형 미사일을 여기다가 다량으로 장착해서 육군이 이제는 뭐 폭격기 싣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군이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작전. 그리고 또 SM-6 미사일을 미국이 그걸 가지고 퇴역 함정을 한 방에 격침시키는 테스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1도련선 이 영역에서 중국의 해군이 들어오는 것을 미 육군이 그냥 때려버리겠다. SM-6를 가지고. 그래서 SM-6 사거리가 한 370km 되고 속도가 마 3이 넘는 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군함들이 막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SM-6 미사일 가지고 원래는 대공 미사일인데 대함 타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격침시켜 버리든지 아니면은 레이더를 망가뜨려 버려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사실 뭐 좀 걱정되는 것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이 군사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지상군의 지상작전, 기동작전에서 지상군도 이런 장펀치를 가지고 이 적을 말려 죽이는 특히 중국을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상군이 정말 오래도록 주둔을 해줄까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는 바이고 아무튼 미국의 전력이 이렇게 육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뭐 황당한데 돈이 얼마나 지금 뒷돈이 왔다 갔다 했을지 참 궁금한 그런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이 인도의 수호이 30 전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선전했던 그 JF-17 전투기가 수출에 성공해서 고객에게 인도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무려 6천만 달러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중국 청두항공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생산하는 염가형 전투기 JF-17이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수출되었으며 나이지리아 공군용 초도기가 출고되어 인도를 앞두고 있다고 파키스탄 현지 언론이 11월 8일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2019년 3월 파키스탄 정부와 정부 대 정부 거래 형태로 세대의 JF-17 블락2 전투기를 구매하는 1억 8,4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기체 한 대당 6,120만 달러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 가격은 3,500만 달러 규모의 JF-17 전투기 기체 가격에 미사일과 유도폭탄, 타겟팅 포드 등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JF-17은 우리나라의 FA-50급으로 분류되는 염가형 전투기인데요. 이번에 나이지리아가 구매한 프로그램 코스트 6,120만 달러는 스웨덴의 그리핀이나 미국의 F-16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어서 나이지리아가 엄청나게 바가지를 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나이지리아가 현재 보유 중인 J7 전투기 8대와 알파젯 공격기 13대 등 21대의 전투기 전력을 모두 대체하고 공군력을 2배로 확장하기 위해 최대 40대의 JF-17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 돈으로 그리펜이나 F-16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 판매를 했어요. 근데 많지도 않고 세대인데 프로그램 가격으로 6,120만 달러. 그러면 뭐 사실은 이 블락 1, 2, 3가 있는데 블락 2 버전을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저가 전투기 사업에 우리 한국의 FA-50 그리고 이 JF-17이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에 제시를 한 건 블락 3 버전입니다. 즉 A사 레이더 장착한 버전이고 공대지 타격 능력 뭐 엄청난 스펙상으로는 뭐 F-16에 못지않은 그런 스펙을 내놓고 있는 게 블락 3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지리아 판매한 게 블락 3도 아니고 블락 2입니다. 이 블락 2 같은 경우는 한 2,000에서 2,5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순수 기체 가격만 3,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코스트로 여기에 들어간 무장 뭐 이런 거 다 해서 6,120만 달러. 정말 누가 남겨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파키스탄이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웠는지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 나이지리아도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아마 나이지리아의 정권, 독재 정권이죠. 이 독재 정권이 이 전투기 구매 사업 한 세대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뭐 최대 40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순전히 중국의 홍보용 그냥 뭐 내피셜일 수밖에 없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알파젯 공격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전투기와 교체를 한다? 그것도 2배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아무튼 나이지리아가 지금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나빠 보이는 이 JF-17 전투기, 그것도 블락 3가 아니고 블락 2를 F-16에 버금가는 필적하는 가격으로 샀다. 여기에는 정말 뭐 다른 흠막은 없을까라는 의심이 가는데, 뭐 어쨌든 나이지리아가 이런 걸로 주변국과의 분쟁 말고 지금 나이지리아의 치안이, 그 무장 세력들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 무장 세력들을 억제하고 경멸하는데 뭐 그래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이 전투기를 이 가격에 사든지 나이지리아 국민들 알면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중국이 또 파키스탄이 JF-17 수출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